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제가 대구 지역구에 머리를 박고 현장에서 열심히 목숨 걸고 뛰다 보니까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어쨌든 이 유튜브 찍을 때 하루 정도는 전국을 이렇게 팔로우업을 합니다. 전국 변동사항을.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의 충돌, 권력 싸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란 사람들 반응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반응, 그리고 야당 반응, 이렇게 또 이런 걸 놓고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각종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당장 제 선거인 대구 수성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다. 만약에 한동훈, 윤석열이 민주당과 그다음에 특히 제3신당, 개혁신당 같은 제3신당의 모든 화제와 이슈를 뺏기는 걸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저는 그건 큰 영향력이 없다, 우리 선거에. 그리고 아무리 둘이가 연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준석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아주 딱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죠. 이거는 둘이 짜고 치는 거다. 둘이 약속 대련이다. 이거는 전국의 주도권, 이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둘이서 지금 하는 거지 이거 둘이가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반응한 건 잘했다고 봐요. 그거를 정치권에서는 실체보다도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대한 이미지 이게 대중들이 받아들여지는 그거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거는 약속 대련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낙인 찍은 거는 당연히 야당과 또 야당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제3당 개혁신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바를 했다고 본다. 약속된 대련이라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덤 파는 거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다. 대통령이 만약에 한동훈한테 원사이드하게 이긴다. 그러면 총선은 끝난 거죠. 우리한테는 최고 좋은 시나리오예요. 한동훈의 원사이드한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평론가들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난다면 그거는 저희같이 이제 제3지대 신당을 하는 쪽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동훈이 만약에 주도회가 올라간다면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 주목받잖아요. 이미 호남이나 수도권에서 대통령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거나 거기에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지지 정당을 바꾸지 않아요. 선거가 만약에 한동훈이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한동훈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권력이 재편되면 정말 지역구에서 이길 때는 한 군데도 없을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선거 캠프에 걸어놓는 후보들은 많고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심지어 김건희 여사하고 찍은 사진마저도 같이 이렇게 선거 캠프에 걸어놓는 후보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하고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걸어놓는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 거기밖에 없어요. 수도권의 우세한 지역, 강남이나 이런 데 분당에도 못 걸거든요. 근데 거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에서 한 100명 정도의 사람 만났다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준석 대표를 욕한다 이러면 조대원자 그구만 만나고 다니네 하는데 그구만 만난 게 아니라 거기는 그런 부류가 많아요. 제가 제 동문들이나 친인척들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이런 가까운 분들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100명보다 훨씬 많이 만났지만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단하다. 이준석이 억울하게 쫓겨났지 않느냐. 개혁신당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이름까지 알고 있는 분은 딱 3분. 지금까지 딱 3명 대구에서 만났어. 3명. 그리고 대놓고 왜 대구에 이제 공천 받으러 왔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하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아이고 잘했다. 고행 잘 왔다. 이러다가
어느 당 국민의힘 일하다가 제가 아니요 저 개혁신당이요 그러면 어른들은 개혁신당이 어딘데 이렇게 물어요. 그 이준석 당이요 이러면 대놓고 앞에서 니 하필이면 왜 그거 가노 안 된다 야야 여기는 대구는 그거 안 된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욕하는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10명 이상 그리고 명함을 주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딱 주는데 제가 이제 명함 아직까지 뭐 개혁신당 명함이 없으니까 제가 정치 포럼 너머로 이렇게 드리면 그 명함을 받았을 때는 이제 누군가 아는 분이 소개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커피도 먹고 아는 모임 같은 데 가서 소개를 하면 그분들이 좋게 봐요. 처음에는 딱 봤다가 소개하는 분이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았고 개혁신당으로 나오려고 한다. 딱 그러면 그 얼굴 있잖아요. 얼굴빛이 확 가는 거. 그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일산에서 국민의힘 양복 입고 있다가 국민의힘 명함을 이렇게 당협위원장 명함을 줬을 때 자유한국당 명함을 줬을 때 그 사람들 얼굴이 확 가는 그게 딱 제가 떠올랐어요. 그 느낌. 대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뒤에 명함을 돌려서 대구 동성초등학교, 대구 경북중학교, 대구 대공고등학교, 특히 육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대선 전략기획위원 이런 걸 보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바뀌어요. 얼굴 표정이.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이 당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제가 오죽하면 탄핵도도 안 나갔던 이 당을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은 국민의힘 옷을 입고 선거운동하기에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이미 2018년, 2020년 경험을 했고요. 그때 그 공포스럽고 고통스럽던 경험을 아마 많은 숫자들이 그 당시에 당을 떠났다가 온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도권에 선거를 하면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될 거다. 아주 고통스러울 거다. 힘들 거다.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근데 그때보다 지금 수도권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이러면 대구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도가 다들 그래요. 진짜 하나같이. 좀 젊은 분들도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들도 그 정도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정도입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보수가 근본부터 괴멸되는 걸 막아보려고 우리가 진짜 보수 정신을 보여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찍어도 좋으니까 저희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진짜 국민의힘 후보하고 토론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발 그 기회라도 한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일단은 개혁신당 이준석 당이라고 하면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근데 일단은 그렇게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 20년 있었고 제가 이 지역 출신이고 육살 나오고 안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3분이든 5분이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바뀌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에 대해서 유튜브나 기사나 찾아보면 뭐 1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7, 8명은 다 돌아선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했던 민주당도 대구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보통 아무리 못해도 20%는 나오고 많이 나오면 30%. 김부겸 총리가 옛날 떨어질 때는 39.5% 나왔죠. 40%에 육박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구에도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후보 경쟁력이 있으면 40%까지 떨어지더라도 40%까지 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대구가 무조건 뭐 호남처럼 아예 국민의힘이 10%도 안 나오고 5% 나오고 이런 곳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현재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을 후보를 못 나오게 하는 거. 민주당 후보가 나오더라도 10% 밑으로 영향력을 최대한 줄여서 지난번에 민주당 후보가 20% 넘게 받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왔을 때는 수성을에서 25%, 26% 나왔는데 이걸 최대한 10% 밑으로 땡겨내는 거. 그래서 선거자금 보전을 못 받도록 만들면 포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돈 많은 분들이 아니니까. 그동안은 돈은 국가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민주당 이름으로 치렀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후보를 주저앉히는 게 첫 번째 급선무다. 근데 수성갑은 절대로 주저앉지 않는다. 그거는 이미 그분은 뭐 김부겸 보좌관 출신이고 그리고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민주당도 얘기하는 게 12군데 후보를 다 지금 준비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성을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하고. 거기 특히 정의당 비대위원장까지 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의당 비대위원장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보니까 제 초등학교 후배더라고요. 7년인가 8년 후배던데 김준우 비대위원장까지 오면 민주당에서 가져가야 될 왼쪽 표 적어도 5%는 잠시 가니까 거기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안 나오고 저한테 제일 좋은 구도는 국민의힘 후보와 또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은 무소속 후보가 한 명 나오고 그리고 제가 나오는 그 3자 구도가 저는 제일 선호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거는 1등을 할 수도 있다. 30% 후반대의 득표로 1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는 이게 저한테 가장 안 좋은 선거 구도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나았지만 결과가 뒤집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구도가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 저하고 1대1로 붙는 구도예요. 이미 뭐 지역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역 돌아가는 상황, 여론을 보고 판세를 분석해가지고 오랫동안 토의 끝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고 어쨌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한동훈의 부상은 아주 우리한테 안 좋은 결과를 끼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보여드리면 얼마 전에 동구갑 국회의원 지역구 여론조사를 돌린 게 있거든요. 뭐 우리 유튜브니까 뭐 어디 근거고 뭐고 이런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 영남일보에서 돌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할 것이다. 크게 기대한다가 69%예요. 69%. 대구 경북에서는 한동훈 잘할 거다. 기대한다. 나아질 거다. 한동훈을 통해서 국민의힘 나아질 거다. 이게 70%예요. 일산 같으면 제가 봤을 땐 30%거든요. 이거 꼴른 거예요. 7대3이 3대7이 7대3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잘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7%. 매우 못할 것이다 14%. 근데 14%이건 뭔지 압니까?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14%예요 여기.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46%. 그 다음에 중도라고 얘기하는 게 29%. 진보라는 게 14%. 14%는 몽땅 민주당 후보를 찍어요. 민주당 후보를 찍는데 대구에서 중도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대구의 중도라는 분들은 현재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그래서 새로운 좀 참신한 인물. 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지만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조금 깨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 국민의힘에 있었다면 또 천하람 위원장 정도가 국민의힘에 있었는데 대구에 새롭게 나오면 이 중도라고 얘기하는 스스로 중도라고 얘기하는 29%의 사람 중에 제가 볼 때 7, 80%는 그 새로운 후보를 지지해줘요. 근데 이 중도 중에도 이 민주당 후보들이 보통 20% 넘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중에도 한 20, 30%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나타나는 국민의힘 보수 정치권의 후보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개혁적인 인사가 아니고 독인 개gin이고 현역 국회의원도 싫은데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수준이 더 떨어지니까 민주당 쪽으로 가는 분들이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보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준석 신당의 대구 지지율은 보통 작게 나온 데는 한 13%, 많이 나오는 데는 한 7, 8%, 20%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대구에 천하람 위원장이 오늘인가 대구에 와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현재 13에서 한 17% 정도 우리 당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후보 경쟁력이 좀 있으면 제가 봤을 땐 17%보다 더 올라가고 후보 경쟁력이 없으면 당 지지율이 예를 들면 15%라고 봤을 때 15%도 못 넘기고 선거자금 100%도 못 받고 15%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권력 싸움에서 윤석열이 이겨가지고 한동훈을 잘라내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한동훈이 만약에 이긴다면 결국은 이거는 이준석과 한동훈 싸움으로도 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정당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싸움으로도 지고 결국은 후보 경쟁력으로 개혁신당 출신이지만 개혁신당 출신이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인지도와 본인 앞으로 보여주는 본인의 개인 역량, 개인기, 인지도 이런 걸로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는 길밖에. 그래서 중앙당에서 차라리 개혁신당의
내는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검증이 된 사람들. 이거는 국민의힘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한 70% 수준은 붙어주는 사람들을 내야지 이게 경쟁이 되는 거지. 이게 막 곳곳에 내가지고 개혁신당이 내는 거는 급조해가 내다 보니까 후보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평가가 대구 바닥에 돌아버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체보다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그 이미지가 돌아버리면 선거는 다른 지역도 후보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곳에서도 타격을 받아서 쉽지 않다. 근데 중앙당에서는 아마 다 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조롱을 하고 여기는 비례신당이라고 비례정당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앙당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조금, 제가 이준석 대표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지역구는 조금 뭔가 부족해도 유권자들이 검증할 거니까 뭐 좀 낼 수 있지만 비례대표는 좀 신중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비례도 앞으로 낼 때 우리가 그 5가지 인사검증에 절대로 안 되는 거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 병력 기피, 그다음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논문 표절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위장전입, 그다음 음주운전. 뭐 이거는 이런 사람은 내면 안 된다. 비례라도. 그 내는 순간 완전히 우리는 뭐 국민의힘하고 차별성이 뭔데 이래 나올 거라고. 그러면 지역구 선거도 망칠 수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도 상당히 새로운 인물을 내되 높은 도덕성을 가진,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비례는 당장 뭐 이렇게 검증할 게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도덕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시대 빅텐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적어도 대구 선거에서는 저는 그래 봐요. 이낙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보다는 좋게 보는 사람이 많다. 이재명은 나쁘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많고, 정청래나 뭐 민주당의 주류 개딸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나쁘게 보는 게 훨씬 많지만, 대구 경북에서 봤을 때 조홍천, 김종민은 좀 싫어하지만 예를 들면 박용진 같은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박해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나쁘게 많이 안 본다. 도리어 개혁신당 하는 사람들 중에 금태섭 의원을 욕하는 사람이 더 많지, 대구 일반 사람들은 금태섭 그분은 뭐 점잖하잖아, 민주당에서 싸우다가 민주당 주류한테 박해받은 분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제가 현재로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하고 많이 다르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을 평가하는 게, 오늘 민주당 누구하고 통화했는데 자기는 이준석보다 이낙연이 더 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 극우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낙연보다 이준석이 더 싫다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려면 민주당 쪽 이낙연계 정도는 손을 잡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 중에 한 석이라도, 또 중도층 중에 한 석이라도 우리를 지지해 줄 게 많지. 이 이낙연 신당 쪽 사람들, 그 다음에 저기 종천 이쪽 사람들하고 선을 그어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출마시켜가지고 우리가 맞는 데미지보다, 출마를 안 시킨다 하더라도 통합 과정에서 삐걱대고 싸우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권력 싸움하듯이 우리도 계속 이 가지고 싸움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식상해할 거다. 저놈들도 똑같은 놈들이구나. 근데 이준석 대표가 창당하고 난 뒤에 바로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쪽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한, 결국 당신들보다 우리가 세력이 가장 크고 이대로 가면 결국은 개혁신당이 제3지대에서는 비례 한 석이든 지역구 한 석이든 한 석이라도 더 먹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석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 정도 빼놓고는 한 석도 못 하고 다 무너질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또 매달리고 있고, 그걸 간판 이준석 대표가 선거의 뭐 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압박하기 위해서 골든타임 지났다고 얘기하면서도 김용남 정책위 의장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최고 좋은 거는 합당을 해서 지역구도 같은 기호로 나가고 그 다음에 비례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또 양면 그 전략을, 전술을 구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분명히 같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쪽에서 하면 이름 바꾸자, 개혁신당 바꿀 수 없죠. 이제 선거는 이낙연이든 뭐 여기는 다 들어와가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양양자 한국의 희망 이름 안 해주면 안 한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떼놓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쪽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하고요. 어쨌든 다음에 또 대구 소식하고 돌아가는 전국 보고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